보도국 정치부 김혜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면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이제 본격화했는데 4월에 남북 정상회담, 5월에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북핵 폐기에 합의한 뒤에 한국과 북한, 미국이 이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경제 교류 논의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에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뭐 긴장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어제 두 번째 회의를 가졌고요. 상당히 이례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든 주변 상황들이 지금 급진전되고 있는 느낌인데 가까이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 평창 올림픽의 김정은의 동생이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 남북관계 물꼬가 트는 신호탄이 됐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그 남북한의 시계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예.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이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약 보름 정도 전인 지난 5일에 방북을 했는데요. 당시 정 실장의 방북 전 소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에 북측에서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의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을 살려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여한 남과 북 간의 대화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 이때까지만 해도 가서 어떤 얘기를 듣고 올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냐, 뭐 성과가 있겠느냐, 그냥 비핵화 얘기라도 듣고 오면 다행이다. 그 정도면 선방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전문가들도 실제로 그랬고 국민들도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저희 그 청와대 춘추관에 있던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예. 이 정 실장이 앞서서 오는 4월 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고요. 예. 이 정상회담 장소는 우리에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판문점 평화의 집이 또 낙점이 됐고요. 예.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한라인까지 설치가 됩니다.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첫 통화도 있을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언급도 내놓으면서 상당히 그 들뜬 뭐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죠? 네. 어제 두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 날짜 등과 관련해서 이 준비위가 오전에 북측에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경우 판문점 사전 답사 등 사전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또 기자들이 취재할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관련 내용들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 문재인 정부 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끌어내면서 성과도 나온 만큼 지금 책임감도 무거울 텐데 그 정 실장의 방북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북 관계에 대한 확대와 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김정은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이번이 틀림없는 그 기회는 기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문 대통령도 그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특사단 귀국
직후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후에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던진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언급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이 현실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새로 쓰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남북한이 과거 합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추진 등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가 그 사상 초유의 현재 변화한 환경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또 실현을 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이런 목적을 놓고 준비하고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 그릇 다루듯 하라라고 그래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진짜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07년에 14 남북 정상선언과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관련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과거 그 2007년 10월 4일 그 선언 조항은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종전 선언 추진은 한미 정상 간에도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예. 북한은 당시에 종전 선언 후 평화 협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가 이게 반기를 든 겁니다. 6자 회담 과정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이 북미 회담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만 14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애쓸 거고요. 그래서 예. 이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연결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종전 선언에 이어서 이제 평화협정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어떻게 병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전문가들은 가령 북한이 그 영변 핵단지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하거나 또 해체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관장하는 전략군을 해체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정상국가화나 체제 안전보장 등 무언가를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하고 대안을 마련을 해놔야 한다는 부분이 또 강조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태도 변화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뭘까요? 대북 제재 때문입니까? 네. 무엇보다 그 기존에 밝혀왔던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일환으로 우선 그 대북 제재를 풀고 가자 이런 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예. 핵 보유라는 그 전략적 지위는 이제 구축이 된 것 같고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예. 그 외국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네네네. 그래서 이 경제 발전 또는 그 세계 여러 나라에 북한이 어떤 위치로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보유한 전략적 지위를 토대로 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화해의 그 제스처를 보여주고 이 핵을 통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미국 등 그 강대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 사안을 돌파하겠다 이런 그 영특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밖에 김정은처럼 그 저돌적이고 예측 불가한 트럼프가 실제 군사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일말의 또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환경적인 변수에서 아마 제일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친 건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로 군사행동이라도 할지 모른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제재에 대해서는 지금 겨우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기에 굴복했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제재가 더 강화되면 어려워지는 건 분명히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제 제재에 굴복한 건 아니고 오히려 군사적인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자칫하다 자기 권력 자체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돌출 행동이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뭐 아주 또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요. 네네네. 예, 그렇게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그 우리 정부도 그 연결고리 역할에 이제 힘을 쏟겠다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북미 대화에 있어서요. 지난 9일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내용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이전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습니다.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노력하는 예. 모습이 네, 아마 이 브리핑 내용으로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김정은의 시각에서는 핵 문제는 우리 측과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사실 근데 우리가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신중하고 영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미국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도 이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지금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문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북미 세 정상이 함께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내놓았고요. 네, 예. 4월과 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일본과 중국 등 연쇄 정상회담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한중 또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과 북중, 북일 대화도 탐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문 대통령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모임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 미, 이 네. 삼국 정상회담 개최 구상을 밝혀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삼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육자회담과는 차원이 다른 역사적 단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 문 대통령은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가 판문점으로 진행될 경우에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란 언급도 내놓았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진행이 되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중재자로 참여하는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 건데요. 예.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회담에 대해서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그 당장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동시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미 간 경제 협력도 이번 회담의 비전과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이 항구적 평화 체제라고 하는 게 남북 합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공유, 미국의 보장을 강조하는 거겠죠,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한북미 3국 회담 추진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그 포석에 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물밑 작업에 들어가겠지만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미국, 북한과 공감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의지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이런 속도로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과연 제대로 이행하고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당연히 남북미 정상회담도 열리지 말라는 법이 없죠.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그 합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시계는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상대적일까요? 최근 한 2주 동안 북한은 지금 막상 별다른 반응이 없잖아요. 네, 이 특사단 맞이 이후에 남북 접촉과 관련한 공개 활동을 제외하면 김정은은 지난달 16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서 금수산 태양 궁전을 참배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어제 비로소 이 북한 매체가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와 미국을 향해서 조미 관계에서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자제와 인내력을 갖고 매사에 신중하면서 점잖게 처신해야 할 때 이렇게 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대의 의중을 모르는 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좀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예, 뭐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서로들 조심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섣불리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북한의 반응이지만 어쩌면 일리가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예.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일종의 기싸움으로 고도의 셈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회담으로 포장을 하고 싶은 거고 전략적인 셈법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이번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 그 과정에서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반응도 근데 역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죠.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미 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면 트럼프가 즉각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지금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의 변수도 있고 또 협상에서의 변수도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당장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흥분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고도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김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발표할 공동 성명에 사인남만 남겨놓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제를 뭐를 정해야 될지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 지금 전혀 정해진 게 없거든요. 시간은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급한데 지금 실무회담조차도 못 가져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수많은 지뢰밭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럼 정말 외교적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미국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네, 저도 이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느끼는 바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대북 정책은 좀 경계를 해야겠고요. 개인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가 상생하는 회담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비핵화나 종전 협정,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또 우리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게 하고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김정은은 모든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 돌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4월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이 북미 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혁에 대해서 오늘 KFM 스페셜 보도국 정치부 김혜령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